네 번째 강의는 청소년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사실 이 정상적인 삶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비정상적인 삶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회에서는 되게 표준적으로 장려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들에게 표준적으로 장려하는 삶은 인간의 생애 주기는 대체로 배우는 시기, 일하는 시기, 일에서 은퇴하는 시기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배우는 시기는 예전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를 배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읽고 쓰고 셈하기. 우리가 뭐 대학 입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영수도 알고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거 다 읽고 쓰고 셈하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읽고 쓰고 셈하기가 바로 노동 능력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출한 청소년이라든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런 배움의 기회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뭐 가출한 청소년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출은 집을 나간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 나간 청소년이 학교는 제대로 다니겠어요? 그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집 나간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사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기 때에는 초보 환영, 침식 제공, 선불 줌 하는 이런 직장에서 그런 청소년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초보자도 환영하고 먹고 자는 것도 제공해주고 선불도 준다니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느냐라고 들어가보면 대부분 이른바 인간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청소년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흘 안에 집에 들어오면 사실상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사흘이 벗어나면 이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청소년 쉼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단기간에 보호하는 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 빚쟁이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찾으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만 방치되고 하는 그런 집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청소년 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중장기 보호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는 주로 세대주나 성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돌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려고 보면 법적으로는 부모가 있고 또 법적으로는 부모가 어느 정도 보호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묶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도와주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대개 도움을 주려면 작년도나 재작년도 자료에 근거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띄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뭐 특별 청소년이라고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경우 국가의 어떤 보호 수준 혹은 지원 수준이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나가라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인데 60년이 바뀌었지만 세월이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8세가 되면 나가라. 그런데 제가 바로 6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때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연령 정도가 되면 다들 자기 맞벌이를 했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 이제 은퇴한 공무원들 중에서는 뭐 3급이나 4급까지 올라간 9급으로 시작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18세가 되면 나가서 자립해라. 어렵죠. 그러면 자립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무료로 살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매우 적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토지주택공사랑 협력을 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정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들어갈 때에는 월세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월세를 안 내기 때문에 아주 큰 혜택을 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를 들면 한 4년이나 5년 살면 너 나가라 하면 진짜 오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립정착금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그 정착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잘 찾아보면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있고 그리고 청년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이렇게 제안할 때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자립지원시설 혹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주선해주는 전세임대 이런 곳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제안해주거나 컨설팅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거기보다는 청년주택이 낫다. 거기보다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라 라고 안내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영구임대주택에 가면 대부분이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분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청년주택에 가면 대부분이 다른 청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한 행복주택에 가면 청년, 대학생,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과 역동적으로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뭐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 정상적인 거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반 가정집의 아동 청소년과 유사한 혹은 청년들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이나 이런 보호시설에서 아동 양육시설 같은 시설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돈은 어찌어찌 벌겠는데 인간관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또한 애인을 사귀어도 애인을 사귀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양가 부모가 모여서 상견례를 하자 이러면 정말 위축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삶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화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도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거에 대한 대책, 좀 더 고등교육을 받아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간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청소년이
이곳을 벗어나서 청년으로 살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여러분 자신들이 청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면서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